여러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지금 연일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위기가 끝난 것도 아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터지면 공멸한다. 이런 얘기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가가 쭉쭉 올랐습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심각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년 사입니다. 2년 사. 2년이 조금 넘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오피스 빌딩의 하락률입니다. 무려 27.6%. 27.6%.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피스 빌딩은 뭐 반가격으로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워싱턴 DC는 오피스 빌딩이 덜 떨어진 거라고 보이는 거죠.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2019년 가을에 이 워싱턴 DC에 있는 오피스 빌딩은요 9,2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6,700만 달러에 매각이 됐습니다. 하락률이 27.6%고요. 2,550만 달러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미국의 어떤 부동산 상황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는요. 문제가 큽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4분기에 2002년 4분기를 100으로 잡았을 때 288.6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분기에는요. 286.4로 떨어졌습니다. 0.76%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락한 것은요. 지금 거의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꺾였다 이런 얘기는 12년 만에 꺾였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212.9까지 떨어지면서 약간의 느슨한 상승률은 있었지만 꼬꾸라진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꼬꾸라진다는 자체가 시장의 위기감이 커진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 빌딩이 쭉쭉 주저앉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고가 상업용 부동산이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비싼 거 있잖아요. 비싼 거.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쭉쭉 빠지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요.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피스 빌딩의 집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은행 위기였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것 설상가상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소규모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요. 2022년 4분기에 3조 6천억 정도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8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60%가 넘는 2조 1,600억 달러 이게 60%가 넘는 수치거든요. 이거보다가 더 많이 지금 지역 소규모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을 거다. 그 금액이 무려 2,900조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이것은 말입니다. 시장에 완벽한 위협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글쎄요 하는 게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떨어진 배경에는요.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무실의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공실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이 지금 계속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말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개선이 있을 거다.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왜요? 예. 미국의 어떤 시장은요. 쭉쭉 올라갑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1%가 올라가서 188.27이 올랐고요. 12,688.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쭉쭉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94가 올랐고요. 39.28이 상승을 해서 4,198.05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4,200이 금방 다가오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도요. 0.34%가 그래도 올랐습니다. 115.14가 올라서 33,535.9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위기가 있고 은행에 대한 위기가 경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야기가 되는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데는 진짜 이해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시장의 오른 배경에는요.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발언이 아무래도 시장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원은 빠르면 다음 주에 부채 한도 거래를 표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디폴트를 맞지 않을 거다. 분명히 말입니다. 국가 부도는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채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지금의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가 이게 쉽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 한도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요. 또 돈을 풀게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협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롤러코스터 상승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실적의 어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지 멋대로 같아요. 진짜 지 멋대로 그냥 출렁출렁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때문에 이럴 때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도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높고요. 시장의 불안감이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출렁거린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6% 급등했거든요. 3223.4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오늘도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또 대거 사들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우리가 생업에 계속 열심히 종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냥 삼성전자 주식 한 주씩 두 주씩 사는 거. 여기에 우리는 만족을 하면서요. 언젠가 다가올 분노의 매수에 대응을 한다. 뭐 분노의 매수라는 건 코로나19의 위기 때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IMF 외환 위기 때처럼 그런 큰 위기를 말하거든요. 그런 위기 때 사자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금방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일자리를 가지고 현금을 쌓아 나가자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언젠가는 옵니다. 경제는 사이클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순환의 어떤 주기가 온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씩 대비해 가면서요. 우리는 현금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말입니다. 한 푼 더 벌려고 우리 같은 필부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돈을 더 잃게 돼 있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요. 대세 상승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3월에 제가 여러분 주식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금방 오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 명심하시고요. 요즘 시장은 경계하면서 그냥 관조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생업을 열심히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금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계속 쌓아갈 예정입니다.